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 줄어드는 데에는 백만장자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미국에서 주택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와 계란 그리고 콩 중에서 가장 질 좋은 단백질 식품은 무엇인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부자들조차 자신을 부자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주에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자신이 부자인 걸 알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부자이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통 부자들은 부자라고 느끼지 않는다면서 이건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부자란 이제 영어로는 regular rich라고 했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은퇴 자금이 두둑히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뉴욕의 변호사도 피닉스의 의사도 또 멤피스의 치과의사도 마을의 건설회사 또는 하이웨이 내리는데 버거 프랜차이즈점을 가졌더라도 또 이들은 부모가 은퇴를 원하던 그 리조트 마을 안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두 가지 공통점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부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부자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네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게다가요, 부자라고 느끼지 않는 거에 더해서 오히려 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전국에서 객관적으로 부유한 미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가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연소득 최소 17만 5천 달러 이상으로 이건 미국 납세자들의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4분의 1가량은요. 아주 가난하다 또는 그럭저럭 살아가긴 하지만 빠듯하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밖에 응답으로는 편안하다. 아니면 부자다 아니면 이제 아주 부유하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절반가량은 편안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한 대답은 굉장히 소수였던 겁니다. 심지어 연소득 50만 달러와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부자라고 생각한 답보다는 가난하다거나 편안하다의 대답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연소득 최소 17만 5천 달러 이상이 납세자들의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네. 의외로 좀 놀랐습니다. 최소 17만 5천 달러인데 상위 10%에 해당한다.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현주 씨도 본인이 벌고 있는 거를 너무나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아니 미국에서 17만 5천 달러 정도 연소득이면은 많이 버는 거죠. 예, 많이 버는 건데 그냥 적당하다, 편안하다. 그냥 돈 쓰는데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데 가는 정도? 이 정도이지 아주 부자다는 생각은 좀 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 박현경 기자가 지금 준비한 내용하고 또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조사 결과는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느껴진다면서요. 네, 이번 조사 대상은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집도 소유하고 은퇴 자금도 있는 경우였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이 조합은 예전 같으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상당수는 지금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여긴 건데요. 자동차와 학자금, 여행 그리고 그로서리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거의 모든 게 다 비싸졌다 보니까 응답자 과반이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분의 1, 25% 정도는 자신이 부모님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응답자들은 비싼 물가의 도시들에서 세금이 낮거나 아니면 생활비가 좀 더 저렴한 그런 미국 내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이른바 팬데믹 엑소더스에 합류할까 고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요.
이 그 팬데믹 엑소더스에 합류할까라는 생각을 정말로 하는 게 아예 한국으로 갈까? 아니면 남미로 갈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갈까? 은퇴하고 나서 그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앵커님? 자, 어쨌든 이처럼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나 재정적으로 안심하는 그 미국인이 점점 줄어드는 그 추세가 다른 조사에서도 또 나타난다면서요. 네, 투자 자문 회사 에들먼 파이낸셜 엔진스의 최근 조사를 보더라도 조사에 응한 전체 100만 장자들 가운데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44%만이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전체 12%, 또 100만 장자들도 전체 29%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부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부자라고 여기려면 대체로는 지금보다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은행에 10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네. 순자산이 더 많은 경우엔 그 기준을 훨씬 더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들먼 파이낸셜 엔진스는 조사 대상 과반이 3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3분의 1은 5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게 비싸지는 가운데 부자의 기준도 점점 높아져 가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됐다거나 부유하다고 느끼는 미국인들은 감소하고 있고 돈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폭풍 공감입니다.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네 오늘. 그래서 블룸버그도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고 모두를 했습니다.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이 맞습니다. 이게 네.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있기를 바라는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네. 뭘 뭐 만족을 하겠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지난달 7월에 미국의 주택 판매와 거래에 관한 통계가 발표가 됐죠. 네, 오늘 아침 발표를 보면 한마디로 미국에서 주택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현상이 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7월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07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건 그 한 달 전인 6월보다 2.2% 감소한 것이고요. 또 1년 전인 작년 7월과 비교했을 땐 16.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매매 건수를 기록한 것이고 또 7월 거래 성수기인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7월에 거래된 전국의 기존 주택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간 가격은 40만 6,700불이었습니다. 이건 작년 7월보다 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이처럼 주택 거래는 줄어들고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원인, 이건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서 그렇겠죠. 맞습니다.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드는데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은 또 더 줄어들고 있어서 거래 감소, 여기에 집값 상승세, 이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지금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 장기화로 채권금리 오르면서 30년 만기 주택 모기지 평균금리 어제 날짜 기준 21일 기준으로 7.48%까지 올라갔죠. 많이 올랐어요.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이렇게 7%대 웃돌면서 저금리 때 사실 이런 고정금리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 현재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중개인협회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택 거래를 결정짓는 주된 두 가지 요인이 주택 재고 또 주택 대출 금리라고 꼽았는데요. 이 두 요인 모두 주택 구매자들, 바이어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는 거죠. 그럼요. 네? 지금 자기도 어차피 이 집을 팔고 나면 다른 집을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7.48%로 또 론을 얻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놓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집값은 자꾸 오르기만 하고 그렇죠. 네, 주택 네. 거래는 자꾸 줄어들고 뭐 이거 뭐 당연한 순수 저게 수순입니다.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돼지고기, 달걀 그리고 콩 가운데 가장 질 좋은 단백질 식품에 관한 연구가 있다고 하네요. 네, 최근 펄듀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청년 30명, 노인 25명에게 살코기 돼지고기, 계란, 검은콩,
그리고 아몬드 이렇게 4종류의 단백질 식품을 제공한 뒤에 필수 아미노산 생체 이용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예. 그 결과 돼지고기,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 식물성 단백질 식품보다 필수 아미노산 생체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 생체 이용률은 단백질의 질을 나타낸다 하고요. 네.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건 인체에 그만큼 흡수돼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돼지고기, 살코기는 계란보다 필수 아미노산 생체 이용률이 높았고요. 검은 콩과 아몬드는 생체 이용률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돼지고기, 계란 이런 동물성 식품 단백질 질이 콩이나 아몬드 같은 식물성 식품 단백질 질보다 높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발표네요. 네, 보통은 식물성 단백질이 콩이 좋은 훨씬 걸로 제일 나오잖아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 그게 이거는 아니라 좀 돼지고기가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계란이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요? 네, 돼지고기, 계란, 그다음에 검은 콩과 아몬드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당장 오늘부터 삼겹살 또 고서 드시게 되겠네요. 달걀도 더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영 기자였습니다.